3 그리고 4주의 사주 분석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볼 사주는 연주는 정인년에 태어났고요. 병월, 임술 1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같이 비교 분석할 사주 명식은 경자년, 임우월, 임진 1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일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같이 보는 명식은 일간은 임수일간이고요. 그 임수일간이 태어난 원령 5월에 해당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임수라고 하는 일간에 대해서 살펴본다라고 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일단 물이라고 해서 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 근데 수도 그냥 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수라고 하는 것도 음과 양으로 나누게 되면은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이 되는 수, 즉 양수가 되는 것이고요. 또 개수라고 하는 것인데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수라고 하더라도 양수인 임수, 그 다음에 음수인 개수가 서로 그 성질 면에서 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 되겠는데, 임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은 아니야. 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크다, 넓다, 내지는 높다 이런, 그 다음에 강렬하다, 밝다, 뜨겁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음이라고 하는 것은 작고 낮고 어둡고 부드럽고 음유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을 비유할 때는 대해수라고 해요. 물 중에서도 작은 물이 아니라 큰 물, 그래서 바다라든가 내지는 바다나 내지는 강호수 같은 그런 것을 이제 임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임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물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죠. 바다 같은 거 예를 들면 대서양이라든가 태평양, 인도양 같은 경우 물의 넓이라든가 깊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엔 잔잔하고 조용하고 고요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태풍이 불거나 쓰나미가 일게 되면 엄청난 파괴력을 진죠. 예를 들어서 파도가 굉장히 세게 친다거나 아니면 쓰나미 같은 것도 일어날 수가 있겠죠. 지진 같은 것이 난다든가 아니면 태풍 같은 것이 불게 되면 저도 옛날에 군대에서 제주도에서 군생활 했었는데 제주도 앞바다가 되게 멋있습니다. 하지만 태풍 치고 바람이 심하게 불 때는 파도 자체가 굉장히 어마무시한 어떤 공포의 대상이죠. 자칫 잘못하면 물의 양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평상시에는 맑고 깨끗하고 잔잔하고 그냥 동경의 대상이죠. 바닷가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것이지만,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이 한번 요동을 치게 되면 충분 지성을 갖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그런 무시무시한 것이 되죠. 불도 무섭지만요. 한번 지진이 나서 지진 해일 같은 게 일어나게 되면 이전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그 쓰나미 일어나는 거 보셨죠? 그런 거 보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좀 많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수일간들,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제 사주 공부하다 보면 이제 사주 풀어보면 임수일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임수일간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임수일간이 왕한 해월이나 자월, 신월, 유월 이렇게 태어나서 임수일간이 좀 왕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자기 어떤 주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표현하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자기 일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냥 말 않고 자기 일만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좀 무시를 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사람들 한번 화가 나면 되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꼭꼭꼭꼭 쌓아두고 있다가 한번 폭발할 때 그 모든 것을 일거에 쏟아내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수일간이 왕하다라고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말을 않는다? 이거 아니에요. 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파도가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땐 잔잔하지만 이것이 한번 요동치기 시작하면은 엄청난 파괴력을 지내듯이 이런 사람들이 한번 화가 나게 되면 진짜 말 그대로 쓰나미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임수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징적인 것, 이 충분한 성질을 갖다가 잘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 임수의 어떤 이러한 충분한 성질을 통제할 수 있는 것, 무토라고 하는 토가 있어야지만 무토가 임수를 제방해서 임수가 요동치지 않도록 큰 쓰나미가 일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무토를 쓸 때는 어떨 때 쓴다? 임수일간이 왕해서 저와 같은 충분 지성을 이렇게 나타낼 때
무토를 쓰는 것이지, 임수일간이 약할 때, 신약할 때는 절대 무토를 쓸 수가 없겠죠. 아무리 임수라 하더라도 약하면 작은 물을 받게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소양강 댐에 있는 물, 소양강 물의 양이 장난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소양강 댐도 비가 오지 않으면, 비가 여름 같은 때 장기간 비가 오지 않으면 강바닥이 훤히 드러나죠. 거기다 대고 무토 갖다 들이대면은 그나마 있는 물마저 다 말라서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임수일간이 왕했을 때는 이러한 충분한 성질이 나타나서 파괴력을 갖지만은, 임수일간이 약할 때는 크게 문제될 바 아니니까 쉬운 말로 무토를 그때는 쓰지 않는다. 대체적으로 언제 임수가 무토를 쓰냐면, 일단 일간이 왕하다, 신왕할 때인데, 원령으로 놓고 봤을 때는 신월이라든가 6월 같은 경우에 일간이 왕이지죠. 그 다음에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경우에도 왕이진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지지로 수국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자진 수국을 형성한다든가, 아니면 뭐 해자가 같이 있어서 해자축 방합을 형성한다든가, 아니면 뭐 준방합도 있고요. 준방합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준삼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방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해자축이 다 형성되면 완전한 방합이지만은, 뭐 축자가 하나 없다든가 자자가 하나 없다든가 뭐 해자가 하나 없다서 글자가 두 개로만 이루어질 때를 준방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신자진 삼합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삼합이지만은 준자가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 글자 중에서 하나가 빠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신자가 있거나 자진이 있거나 내지는 신진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글자 하나가 빠진 경우에도 합력을 인정해서 수국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임수가 신유월, 해자월 내지는 수국을 형성하거나 방합을 형성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임수 자체가 왕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능히 무토로서 제방을 하고 병화로서 조우하는 그런 용도로 쓴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그렇지 않고 일간이 약할 때는 무토 쓰는 것은 절제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이 태어났습니다. 5월이라고 하는 것은 4~5이죠. 4~5이 남방에 해당되는 때에 해당이 되고, 여름이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5월, 4월, 5월, 미월 다 마찬가지고 화왕절에 해당이 됩니다. 화왕절이면서 화는 뭘 생하죠? 생토, 화는 토를 생하기 때문에 4월, 5월, 미월 같은 경우 화만 왕한 것이 아니다, 토도 같이 왕하죠. 토왕절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임수라고 하는 수는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여기가 절지를 지나서 태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는 어떻게 돼요? 수약한 그러한 월령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임수일간이 이렇게, 임수라고 하는 것이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임수는 약하고 재성인 화가 왕하죠. 그래서 이때는 재다신 약한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 거예요. 재다신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뜻은 뭐냐면, 재성은 너무 많은데, 원령 자체가 화가 왕해서 재성이 너무 많은데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신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비견, 겁재 같은 것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어야지만 많은 재성을 내가 감당해서 이렇게 되면 인성 비겁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게 되면 이때는 뭐예요? 재다신약한 것이 아니라 신왕재왕한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거부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명리서에 보면은 신왕재왕하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재능도 뛰어나고 사람 이렇게 대하는 어떤 처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면서 또 재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까지, 세상 물정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부지런함과 근면성실함 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수가 이렇게 5월에 태어났는데 이 명식을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재다신약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일가를 도와주는 인성이라든가 비견, 겁재 같은 것이 있으면 좋다라고 했는데, 자, 월간에 보면 임수라고 하는 글자가 있고요. 이 임수는 비견에 해당이 되죠. 임수가 있기 때문에 임수가 화를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인성에 해당이 되죠. 원래 5월에 임수도, 일간도 약하지만 월간에 있는 임수 똑같은 수이기 때문에 이 수도 약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경금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이 경금은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 수는 화를 억제시켜주고 이 금은 일간과 비견을 갖다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천간에 있는 것은 중요한 거, 이거 저번에 어떤 분도
질문한 것이 있는데, 천간에 있는 것은 반드시 지지로 뿌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간에 있는 것은 지지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돼요. 천간은 반드시 넣어도 돼요. 지지로 뿌리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뭐냐면 통근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통근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 근자에다가 통할 통자죠. 자,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땅을 기준으로 해서 땅 위는 줄기라든가 이파리라든가 기둥 같은 그런 것에 해당이 되고요. 땅 밑으로는 뿌리가 있습니다. 땅 위로 있는 것들은, 나무는 지지로 그만큼 뿌리가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나무가 10m짜리 나무다라고 하면 땅속 깊이도 대략 10m 정도의 뿌리가 있어 주어야지만 나무가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어도 버틸 수가 있는 것이죠. 천간에 있는 것들, 일간을 비롯해서 연간, 월간, 일간, 또 시간도 있겠죠. 천간에 있는 것들은 지지로 뿌리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간에 있는 글자들이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요거를 갖다가 부로 됐다고 그래요. 부로. 천간에 드러난 것이 지지로 뿌리가 없죠. 마치 뭐냐면 부평초 같은 거예요. 부평초가 뭐냐면, 이거 개구리밥이죠. 개구리밥을 부평초라고 합니다. 부평초는 논 같은 데 가면 많이 있죠. 그래서 물 위에 떠 있지만은 그 뿌리가 땅에까지는 닿지 않아서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물결 치면 친 대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개구리밥이죠. 천간에 있는 글자들이 지지에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렇게 부로 돼서 부평초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일간 자체가, 예를 들면 일간이 지지에 뿌리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마치 그야말로 개구리밥처럼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명식을 보게 되면 임수가 연지에 자를 받고 이 임수 속까지 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자에 뿌리를 둘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월령에 있는 오화가 있기 때문에, 이거 좌우충이 되죠. 그러면 오화도 깨지지만 이 자수도 같이 상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 오화도 상해를 받았고요. 임수도 큰 데미지를 받았기 때문에 임수가 통근하기가 좀 어렵죠. 경금 자체는 수에 뿌리를 둘 수 없죠. 근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일지 자체에서 진토가 있기 때문에, 이 지는 토이지만은 이거는 수의 뭐라 그러죠? 고지 내지는 묘지라고 해서 수고의 통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토? 습토를 말하죠.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이기 때문에 경금을 생할 수가 있습니다. 얘하고 얘는 좀 용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진토 하나를 봄으로 인해서 일간과 비견, 그 다음에 인성까지 여기에 통근 내지는 생조를 받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에 있는 임수 자체는 그렇게까지 약하진 않습니다. 그죠? 근데 요 사주를 보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뭐냐면 똑같이 임수가 5월에 태어났고요. 임수가 5월에 태어나서 재다신약한 그런 사주가 되죠. 똑같이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가 있어야 줘야 되는데, 여기는 그래도 좌우충이 된다 하더라도 임수경금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잘 보세요. 5월에 태어나서 천간으로 병정화가 투출되어 있으면 이거는 완전한 재다신약이죠. 일간 자체가 뿌리 둘 곳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지 자체에 술토를 받기 때문에, 술토를 보게 되면은 이거를 지우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자, 술토를 보게 되면 원래는 인오술 화국을 형성하게 되는데, 인자가 빠지고 오술이 있어도 이것도 화국으로 인정을 하죠. 이걸 아까 뭐라 그랬는데요? 준삼합을 말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고 너무 화가 왕해져 있는 그런 국세가 되죠. 반드시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가 같이 있어 주어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다행히 연간에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가 통근은 될 수 없다 하더라도 금이 수를 생해줄 수는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금을 갖다가 뭐라고 해서 화극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성이 나를 생조해 주어야 되는데 재성인 화가 금까지 마저 요거를 극하고 있죠.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재극인이라고 해요. 재성인 화가 인성을 갖다 극하고 있는데, 재극인 하는 경우에도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용재파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용재파인. 그 다음에 용재파인이 아니라 탐재파인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두 가지. 똑같은 재극인을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
용재 파인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을 이용해서 인성을 파한다라고 하는, 그러면 요거는 재성이 나한테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나한테 아군,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근데 탐재파인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을, 이 탐자 뭐냐, 탐욕할 때 탐자죠. 재성을 탐하느라 인성을 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나한테 그 제극인이 어떻게 돼요? 나한테 나쁘게 작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극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 제극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요게 용재, 재성으로서의 용도가 있느냐, 아니면 탐재, 재성을 탐하느냐를 놓고 봐서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를 비교 분석해 봐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나한테 인성이 도움이 되는데 재성이 인성을 파하느라고 나한테 해를 끼치는 것이니까 요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탐재 파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성이 병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어떻게 돼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남자의 경우 재성이 너무 많으면 여자라든가 유흥오락이라든가 주색작이라든가 이런 데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는 그런 사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주 같은 경우에는 연지에 있는 유금만 갖고는 임수가 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시에서라도 금수, 즉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재가 있어서 나를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비견겁재가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경자시, 그래도 신축시도 이런 나쁘진 않지만은 축토가 있으면 요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뭐 넘어가다 보면은 뭐 무신기우시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천간에 또 무토기토가 투출하는 것이 그렇게 좋진 않죠. 하지만 세운, 뭐 대운에서 금수운으로 간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하에서 요거를 뭐 취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해시 같은 경우도 저는 나쁘지 않게 보는데, 무신기우시 같은 경우는 요거는 대운이 좀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무토기토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했을 때는 무토를 취용할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재다 신약한 상태에서 무토를 있게 되면 오히려 그 무토가 왕한 재성에 의해서 생조를 받은 무토가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별로 좋지 않은 그러한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사주가 을사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을사시. 자, 화가 너무 왕한 중에 반드시 금수가 있어서 왕화를 제어시켜주고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 그런 사주 국세인데, 생시에서 을사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화를 다시 봤으니까, 예를 들어서 병화정화가 오예요. 오수를 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화까지 봤으면 이건 재성이 더 강해지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차라리 그냥 일간을 버리고 기명, 종제 격이 되면은 차라리 나을 수 있겠지만은, 이런 사주가 유금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종제격이 되지 못하는 것이 더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 물은 어떻게 돼? 일간은 너무 뜨거운 화국이 형성되니까 일간은 고갈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를 생쥐어주는 금은 화가 너무 왕하니까 어떻게 돼요? 녹아버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관이라고 하는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나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있어 주어야지만 나무가 죽지 않고 살 수가 있는데, 이렇게 화국이 형성되면 뜨거운 여름날 비가 오지 않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나무는 어떻게 돼요? 고사,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대운에서는 금수운을 만나야지만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게 되는데, 이 사주가 대운이 어떻게 갑니까? 물론 이제 이후 신축 이후로는 그나마 괜찮지만은, 이 이전에는 뭐예요? 다 목운, 화운이죠. 특히 뭐 갑진, 계묘, 이민 이렇게 오게 되면 화가 목이 세력을 얻기 때문에 화가 더 왕해지는 그러한 국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들은 크게 발전을 하려 해도 발전할 수 너무 편고한 사주가 되다 보니까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금에 대해서 파극이 너무 심해진다라고 하면 금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일간 수에 의해서 수가 된다면 수에 대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뭐냐면 목이에요. 목이 굉장히 약합니다. 이게 왕한 목이 아니죠. 그 다음에 수기가 없는 목이기 때문에 상관이지만, 수기가 없는 목이기 때문에 이건 금방 고사, 말라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물론 지금 재성이 많으니까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유흥, 오락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재물도 많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건강학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을목에 투출되어 있는 목이 어떻게 됩니까? 말라 버렸죠. 그래서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담에 해당이 되거든요. 간담. 그래서 이 사람이 간, 지방간, 그 다음에 간경화 내지는 이제 간암 같은 것으로서 이제 고생을 하는 그런 사주가 되는 거예요. 자, 사주 자체가 너무 조열하죠. 이 솔직한 말로 유금만 없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종제격이 돼도 되면 차라리 나았을 것인데 유금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종제격이 되지 못하고 울로 자체도 그렇게 평탄하지 못한 그런 것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뭐 유금 두 번째가 되겠지만 목이 고사함으로 인해서 간, 담 이런 쪽에 건강상 큰 문제가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재성이 너무 많으니까 뭐 이런 경우가 이제 대운이라든가 세운 같은데 토운이 오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재성으로 인해서 관살의 명예의 실추를 얻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소시적에 유흥월락에 빠져서 집안의 재산을 탕진할 수도 있는 거고 욕심을 부림으로 인해서 관제 구설 내지는 송사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국세가 되는 것입니다. 좀 많이 편고하다는 뜻이 뭐냐면 편고한 사주라고 그래요. 편고. 이건 한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쳤다라고 하는 건데 이 사주는 뭐예요? 오행상 화 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져 있어서 중화를 이루지 못하고 많이 중화를 잃은 그러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